예. 이게 약간 뭘 잘못 만져갖고 제가 또 이게 여기 겹쳐갖고 이걸 잘못 눌렀네요. 이제 박수 받을 때 떠나고, 예. 적당할 때, 아름답고 아쉽다 할 때 떠나주는 거. 그걸 이제 낙하로 한 거죠. 정말 꽃이 덮였으면 좋겠는데, 막 장미꽃이요. 이렇게 봉오리지고 그럴 때 예쁘고, 활짝 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축 처졌을 때, 그때 좀 보기가 좋지 않죠?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펴 있으면은, 그 꽃에 실망하지 말고 낙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적당할 때를 알고 꽃은 이렇게 떠나주죠.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때를 알고, 그냥, 그 30대, 40대 뭐 이렇게 지날 때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지. 그 열매를 맺는다는 외모로만 이렇게 가꾸면은 좀 사람이 추해 보이죠. 내면을 가꿔야 되죠. 내면을.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나타나게끔. 어떤 사람은 진짜 내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데 외모만 가꾸면은 정말 추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모든 꽃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꽃은 떨어져서 못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지는 꽃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꽃이 있죠.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해갖고 농부들은 다 키우질 않죠. 그 중에서 가장 실한 놈만 남기고 나머지 다 떨어뜨리고. 아무튼 꽃은 적당할 때를 알고 태장을 할 줄 알죠. 음, 지금은 가야 할 때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무성한 녹음. 여름 같은 때 이제 막 한참 이제 파란 게 막 초록색이 예, 짙어지죠. 봄에는 이제 꽃을 많이 피지만 여름에도 꽃이 있긴 하지만 이 파란 잎사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꽃도 있긴 하지만 좀 가려지죠. 우상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러니까 이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을 가을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러니까 청춘은 꽃답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할 때 이제 가을을 향해서 열매와 녹음과 녹음의 시대와 그 꽃이 피면은 꽃이 이렇게 지지만 이제 그 열매들은 이제 이파리는 막 풍성하게 해서 나무를 위해서 주면은 나무가 이제 꽃은 떨어뜨리고 벚꽃나무 같으면 이제 이 벚꽃나무를 꽃부터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잎사귀가 막 이렇게 나오죠. 꽃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 나중에 열매가 이제 꽃에 나오고 그리고 가을을 향하여서 나의 청춘은 열매 맺을 이렇게 향해서 이제 적당히 꽃을 떨굴 줄 아는 청춘에 대해서
꽃이 예쁘지만은 이제 그것을 꽃답게 죽을 줄 아는, 청춘이죠, 청춘. 꽃이란 맛은 청춘의 시기죠. 그래서 이 열매시 가을을 맞이하는 그 젊은이의 이제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젊음과 결별을 하는 그 마음의 그런 것에 얘기하고 있죠. 꽃답게 죽는다. 이런 좀 그게 이제 굉장히 이런 마음이 사실은 되게 좀 아름답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의술이 너무너무 발달이 돼 갖고 40대, 50대 돼도 뭐 20대처럼 아름다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20대 어느 젊은이보다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냥 좀 인정하고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가치관이 다르듯이 또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잘 가꾼 사람들은 또 늦게 또 이렇게 천천히 늙으시더라고요. 그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헤어지자. 무엇과 헤어지죠? 나의 젊음과 헤어지는 거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 지는 어느 날. 혹은 뭐 젊음뿐만 아니라 이별하는 연인일 수도 있죠.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뭐 여기서 젊음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젊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젊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연인일 확률이 더 높아요. 위에는 이제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여자 혹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죠. 그것에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20대인데도 여전히 뭐 소꿉놀이 하고 장난감 가고 놀면은 안 되죠. 그런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갖고 놀기에는 나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보기 안 좋고 적당할 때 이렇게 그거를 갖고 놀 나이가 있고 또 20대 때 30대 때는 사랑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20대를 더 성공을 향해 가기 때문에 결혼들을 30대 40대로 미루죠. 그래서 한창 예쁠 나이에 이제 사랑이 이제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너는 어떤 스펙을 갖고 어떤 대학을 나왔니? 그러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큼 뭐 재산을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막 계산하면서 결혼하려고요. 이런 그 사랑의 뜨거운 격정의 사랑을 그 시기가 지나면은 어떤 걱정을 가지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조건에 다 맞추다 보면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이렇게 음, 가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이세를 남기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가치관에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세를 남기고 그걸 양육하고 키우는 것에서 자기 인생의 이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무엇이 되는 걸로 가치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이 이렇게 여기 많이 높이 올라갈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오늘 제가 어떤 이제 뭐 인간극장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나 봐요. 16살 때 혼자 살게 됐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분식점 알바하면서 이렇게 살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랑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쌍둥이에요. 이 또 삼형제더라고요, 삼형제.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혼자 계시고,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이 삼형제가 어머니를 보살피 이제 뭐 간병하다가, 예, 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빚도 있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라고는 그 16살부터 혼자 된 그 아이가 이 삼형제를 다 걷어서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 낳고, 근데 이 이제 형제들이 그 나이 이 조카를 너무너무 예뻐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족이 돼서 사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는 가족이 너무 그립고 가족을 만드는 것들이 그게 이제 불편하지 않는,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만약에 형제들이 와서 지느치고 있다라면은 막 맨날 짜증이 났을 텐데, 오히려 되게 잘 도와주고, 이제 생각에 이게 가족이 그립던 그 여자는 어, 물론 이제 귀찮기도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음, 자기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적당한 나이 때 가족을 만들어서 아이도 낳고,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는 뭐가 되는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뭐 30대 후반이 됐는데도, 뭔가는 이제 젊었을 때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는데도 이제 30대 후반이 됐는데 짝을 찾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여자분들이 몇 명 계세요. 왜냐하면 막상 이제 이뤘는데 짝을 찾으려니까 자기의 그 마음은 또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골드미스들이 어, 그냥 평생 싱글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이 헤어지자 섬세한 성격, 그러니까 이 결별을 할 때는 결별이 그냥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라 생각하면 빨리 잘 헤어지는 거.
또 그 꽃잎 떨어지듯이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음, 그 나중에 될 열매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 꽃 잘 헤어지고 이별하는 거 자기가 빠져줄 때도 알고 젊음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때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요즘 젊은 아이 같지 않고 그 여자분은 어, 자기 가족들을 다 품고 요즘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세 형제가 다 결혼을 해서 같이 밥 먹고 오손도손 같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의 그 20대 초반에 이미 얘는 그 자기 꽃을 떨구고 열매를 맺었죠. 그러면서 가족을 선택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아름답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름답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꽃을 보는데 이 낙하라는 시를 보는데 이제 아까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 언뜻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뭐가 아름답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소중하겠어요. 저는 그 아이가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대단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들을 목숨 걸고 낳고 또 여러 남매씩 막 5남매 7남매씩 낳잖아요. 그리고 사별 받으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자기네들 못 배운 서름으로 인해서 공부시켜 주시고 또 그 유교적인 문화에서 부모님 그 말도 못하는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주변에 받으면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자기의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자기 이런 걸 다 내팽개치고 우리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고 꾸리고 나가기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희생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어떤 이별도 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20대 때 저도 한 거의 20살, 29살 12월에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을 결정한 거는 뭐 한 9월, 10월 달 이럴 때고 만난 지는 한 18월 달이에요.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냥 막차 타듯이 결혼했는데 진짜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이제 뭐 나도 짝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굉장히 이거 아름다움이 이렇게 있을 때 짝을 찾아야지 30대 넘으면은 이게 이제 누가 나를 왜냐면 상대 애들은 다 결혼을 하니까 남자들도 나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하겠지 내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막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했고 막 이랬지만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사랑하는 사람도 몇 명 이렇게 후보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아닌 거야. 뭔가가 아닌 거야. 좋아는 하지만 서로가 이제 뭔가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안 맞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별이 되게 아프죠.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좋아하니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죠. 그러니까 아닌 건 빨리빨리 예,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나의 짝을 찾아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정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아픔을. 예. 그래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또 마음이 싹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딱 나타났고 그건 아니더라도 그냥 뭐 격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했죠.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 이렇게 하늘하늘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샘이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샘이 꼭 이렇게 더 넘치지도 않고 그렇게 있어요. 물에 퍼도 아무리 펐어도 물이 항상 그만큼 차요. 사랑과 결별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지죠.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 지나는 사랑들이 나를 성숙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나를 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나도 되게 부러웠던 거는 20대 때를 막 그 남자하고 알콩달콩 결혼 일찍 하더라도 살고 연애하고 좀 그러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축복을 나는 20대 때 못 느끼고 거의 뭐 30대 다 돼서 이렇게 막차 타듯이 하고 엉뚱한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걸로 마음고생하고 이런 세월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 지나면은 이런 어떤 사랑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별이죠. 이 연인 간의 결별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 내 영혼의 슬픈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여기 내 영혼이라 이게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이 시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한 문장이 이 시를 대표한다고 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샘터에 물고 이제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리고 이게 샘 안에 물이 고이듯이 차차차차 고인 거죠. 성숙하는 내 영혼. 성숙한 내 영혼이죠. 영혼 안에 있는 슬픈 눈. 어떤 눈이 성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슬픈 눈을 하고 내 20대 때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50대 중반이 된 내가 그 20대 때 그런 아픔의 시간을 안 겪었더라면 저는 평범한 이제 안 하게 되어 있었겠죠. 어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에게 희망을 품고 걔를 이제 뭐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은 손주나 장가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겠죠. 걔를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왜냐면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살게 되니까 너무 그것도 아름답죠. 정말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저는 선택하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또 다른 삶이 주어졌어요. 글쎄 저는 뭐 20대 때 뭐 공부를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20대 때도 뭐 좋은 학교를 막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도 뭐 20대 초반에 가지도 못하고 뒤늦게 막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이제 이런 사유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는 20대를 한 슬픈 눈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시인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눈으로 이렇게 이 영혼의 슬픈 영혼의 눈이 있고 영혼이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렇지만 나는 그 슬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시를 쓰는 아름다운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이 어떤 슬픔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써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어떤 그 내면의 고통을 한번 맛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까 말한 그 결별의 아픔을 많이 겪었고 이 결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슬픈 눈을 갖고 됐었고 그러나 내면은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래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과 생각에 그 영혼이 깊어지는 그 차차 우물이 내 안에 찬 거죠. 언어라는 그 감각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그 언어의 물들이 찬 거죠. 이 시인도 아마 그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슬픈 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결별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쁜 것도 없고 또 영원히 좋은 것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그 어떠한 상황이 그거를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영원히 나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극복하는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현실을. 그래서 꽃을 보면은 어떤 꽃은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꽃도 있지만 어떤 꽃은 당당하게 남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들도 있죠. 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지는 꽃을 뭐 그걸 가지고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면 안 돼.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다 아름다운 거야 제 눈에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올해도 이제 자두가 지금 이제 막 다 익어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먹고 저희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올해는 꽃이 폈을 때 냉해가 와갖고 자두가 많이 안 열었어요. 근데 자두가 되게 커요. 근데 우리가 그 자두를 다 먹었나? 못 먹죠. 또 먹다가 보면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자두는 자두의 할 일을 다 했지만은 예,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매매를 맺다고 해도 그게 뭐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용부가 떨궈버리는 꽃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떨궈지는 꽃도 있고 근데 그 자체로 그냥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벚꽃놀이 할 때 그 꽃이 얼마나 이뻐요. 그때 그냥 길에 쫙 있는 게 어느 꽃이 이쁘다. 어느 꽃은 이건 떨어지는 것만 같이 있는 것이야. 이거 열매 맺는 것만 같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열매가 되는
그랬다 한들 또 꽃으로 그냥 그 무리지어서 바닥에 날든 것을 한때 그 아름답고 많은 그 자기 격정의 인생을 그래서 그냥 꽃으로 마친다 한들 뭐 골드미스로 살아서 간들 그냥 우리 인생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인간 군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자체로 다 보면은 벚꽃놀이 할 때 보면은 그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꽃까지 살아남아서 꽃 열매를 맺혀서 다음 생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해서 꽃 또 하나에 될 거야.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예? 뭐, 이렇게 없어져 꽃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는 열매를 맺었다 한들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는 근데 그러나 이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눈에서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났는데 10살에 죽을 때도 있고 또 낙태할 수도 있고 20살에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이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또 일찍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인생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슬픈 눈이지만은 이런 어떤 이별을 통과하고 영적인 영혼의 눈을 갖게 됐지만 그것이 이제 슬픈 거죠. 슬픈 눈을 갖게. 그런데 한들 우리의 삶이 예, 쉬우면서도 이 낙하라는 것은 언젠간 또 사람들은 다 죽죠. 죽을 때 뿐만 아니라 죽을 때 멋있게 죽을 줄 아는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래야만 돼, 왜 저래야만 돼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만 의미가 있어. 저렇게 사는 것만 멋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그런 것도 없어요. 아까 말한 그 고아 소녀의 그 삶도 아름답고 또 진짜 인생을 격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또 그 나이에 또 무슨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자기가 일찍 결혼해서 일찍 그냥 그 사랑에 예? 자기는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극렬한 사랑을 해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했어. 그것도 아름답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뭐도 아니고 쪽쟁이 인생이야. 이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난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정답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푸른 사파리에서 어떤 동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동물 잡혀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 사는 모습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낙하 어떤 형태로의 낙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제 시인의 마음, 그래서 자기가 영혼의 슬픈 눈을 갖게 된 이별과 이별을 통해서 시인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그런 것도 담겨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시인이 될 필요도 없고 뭐 여러분들만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디에 해당되는 것은 모르죠. 어떤 거는 꽃으로 피어나지도 전에 냉해를 입어서 싹 폈는데 꽃이, 이보레 같은 경우는 확 추워갖고 꽃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소수의 것만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됐어요. 나머지 한 뭐 예년에 비해서 한 7, 80%는 열매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해도 있는 거죠. 그것도 한들 뭐가 가치 있고 뭐는 슬프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화하는 거는 결국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얼마나 하루하루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예술이다. 거기서 또 영혼의 슬픈 눈을 가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끝에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고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우주 자연에 보면은 그게 섭리고 그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